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머티리얼을 배울 건데요. 머티리얼은 오브젝트에 마법의 페인트를 칠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밀도, 색, 질감, 광택, 투과 등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느낌의 재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강의에서 만들었던 레벨에 있는 액터들은 모두 밋밋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액터들에게 머티리얼을 추가하여 더 다양한 레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텐츠 브라우저를 열면 필터 기능이 보이는데요. 이전 강의에서 스태틱 메쉬 필터를 사용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머티리얼 이 부분을 체크해 줄게요. 좌측의 필터 부분에서 스태틱 메쉬는 잠시 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체 모양의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구체들을 머티리얼이라고 합니다. 머티리얼을 적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원하는 머티리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액터에 적용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또한 머티리얼은 디테일 패널에서도 적용이 가능한데 원하는 액터를 하나 클릭하고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원하는 머티리얼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디테일 패널에 있는 머티리얼 부분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다 대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드롭하면 머티리얼이 변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머티리얼을 선택하면 선택한 머티리얼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곳에 화살표 모양의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선택한 에셋 사용 이 아이콘을 누르면 방금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선택한 머티리얼이 바로 적용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 패널에서 머티리얼이 안 보이는 분들은 이곳에 검색창을 통해서 머티리얼을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고요. 혹여나 아웃라이너 패널과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디테일 패널임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아직은 패널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머티리얼을 만들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머티리얼이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 좌측을 한번 보실까요? 이곳에 콘텐츠 폴더를 우클릭한 다음에 새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폴더는 나의 폴더라고 이름을 지어 줄게요. 방금 만든 나의 폴더를 우클릭하고 컬러 설정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색 선택 툴 창이 뜨는데요. 원하는 색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폴더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요. 다른 폴더들과 간편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도 나의 폴더 아래에 새 폴더를 만들어서 머티리얼이라고 지어줄게요. 이 폴더도 동일하게 색 컬러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방금 만든 머티리얼 폴더에서 우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살짝 올려보면 머티리얼이 보이는데요. 이걸 클릭해서 머티리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m color라고 지어줄게요. 여기서 m은 머티리얼의 약자로 추후 검색을 할 때 이 에셋은 머티리얼이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m_color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머티리얼이죠.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레벨 옆에 창으로 옮겨줄게요. 그러면 간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모니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 머티리얼 탭을 다른 모니터 쪽으로 옮기면은 좀 더 편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녹화를 위해서 왼쪽으로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면 어떠한 창이 있는데 이거를 노드라고 합니다. 이 빈 공간에 마우스를 올리고 키보드 숫자 3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좌클릭을 눌러줄게요. 다른 방법은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하고 이곳에 콘스탄트 숫자 3 벡터라고 검색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노드가 생기는데요. 방금 만든 거랑 동일한 노드입니다. 이 노드는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가 있습니다. 똑같은 노드이니 나머지 두 개는 딜리트 키로 지워주겠습니다. 이 노드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폴더에서 컬러를 설정했던 것처럼 색 선택 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한번 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검정색으로 보인다면 우측에 있는 명도 값도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값을 변경할 때마다 노드에서 색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값을 변경할 수도 있고 아래쪽을 보시면 R, G, B 이 부분에 값을 줘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림이나 미디어 쪽을 작업하셨다면 이 RGB 값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빛의 삼원색으로 R은 레드, G는 그린, B는 블루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빨강, 초록, 파랑을 섞어서 다양한 색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R에는 1, G와 B에는 0의 값을 줘볼게요. 그러면 빨간색이 되죠. R에는 0, G에는 1의 값을 줘볼게요. 그럼 이렇게 초록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랑에만 1의 값을 주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확인을 눌러볼게요. 지금 좌측에 보이는 이 구체는 저희가 설정한 값을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노드에는 빨간색으로 설정을 했는데 아직 미리 보기에는 검정색으로 보이죠? 노드의 오른쪽을 보면 가장 위에 하얀색 원이 보일 거예요. 네,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쭉 당겨서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 미리 보기에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얀색 동그라미를 노드 핀이라고 합니다. 노드 핀을 끊는 방법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됩니다. 반대편에서도 가능하고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창을 잠시 내려주고 콘텐츠 브라우저를 열면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머티리얼이 보일 겁니다. 이 머티리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액터에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이게 제가 따로 배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잘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노드를 더블 클릭해서 연 후 G 값에만 1을 줄게요. 그럼 머티리얼을 수정했더니 머티리얼을 적용했던 액터도 수정된 머티리얼로 바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색뿐만 아니라 두 가지 색을 섞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 3과 좌클릭을 통해서 노드 하나를 생성하고 초록색과 빨간색을 한번 섞어 볼게요. 이렇게 노드를 연결하면 두 개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는 노드가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노드를 더하는 그런 노드가 필요합니다.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한 다음에 ADD를 검색해 주시거나 A를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을 하면 add 노드가 생깁니다. 그 다음 A 부분과 B 부분에 각각 연결을 한 후에 add 노드를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적용을 눌러볼까요?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 값을 더해서 노란색 값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빨간색과 파란색을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럼 분홍색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하는 연산이 아닌 곱하는 연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 공간에 우클릭 후 multiply를 검색하시거나 키보드 M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좌클릭하면 multiply 노드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단축키가 있는 노드들은 주로 사용하는 노드이니 단축키를 기억하시면 추후 작업할 때 편하실 겁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노드 선을 끊을 수 있지만 노드 선을 끊지 않고 그대로 옮기고 싶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시켜 줄게요. 멀티플라이에 있는 노드도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줄게요. 적용을 눌러 줄게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곱했더니 검정색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릴 것은 머티리얼에서 사용되는 더하기, 곱하기 등의 연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값을 한번 볼까요? R값에서 가장 작은 값은 0, 그리고 가장 큰 값은 1을 가지고 있습니다. G값과 B값도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R, G, B 값을 모두 최대로 1의 값을 줬더니 어떤 색이 되었죠? RGB 값이 모두 1일 때는 흰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0의 값을 줘볼게요. 어떤 색인가요? 네, 검정색이 되었습니다. 즉, RGB 값이 모두 0에 가까워질수록 검정색이 되고 모두 1에 가까워질수록 하얀색이 됩니다. 그럼 이게 연산과 무슨 상관이냐 했을 때 1 더하기 1은 2가 되지만 1 곱하기 1은 1이 됩니다. 0.5 더하기 0.5는 1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0.5와 0.5보다 더 큰 숫자가 되었죠. 그런데 0.5 곱하기 0.5는 0.25가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0.5보다 더 작아졌죠. 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파란색을 한번 살펴볼까요? R값과 G값에는 0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색을 보면 R값은 1이지만 G값과 B값은 0이죠. 그래서 아무리 큰 숫자를 0에 곱해도 0이 돼버렸기 때문에 검정색이 되는 거예요. 잘못 연결했네요. 다시 연결하면 R값에는 0과 1을 곱했고 G값에는 0과 0을 곱했고 B값에는 1과 0을 곱했습니다. 그럼 RGB 값이 모두 0이 되었죠. 이번엔 더하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개념을 연산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것을 보시면 빨강이 가지고 있었던 R값에 1을 더했고 파랑이 가지고 있었던 B값에 1을 더했더니 R에는 1, G에는 0, B에는 1의 값을 가져서 분홍색이 됩니다. 다시 곱하기를 봐볼까요? 제가 이곳에 연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R값에 파랑이 가지고 있던 0을 곱했고 B값에는 빨강이 가지고 있었던 0을 곱해서 모두 0, 0, 0, 즉 검정색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여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질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색상만 다루는 머티리얼만 있었는데 앞으로 다양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머티리얼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액터를 직사각형으로 좀 늘려볼게요. 저는 집에 없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금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티리얼에서 3벡터 노드만 남기고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이 노드를 열고 R은 1, G는 0.766, B는 0.336의 값을 줘볼게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에 연결하고 적용을 눌러주겠습니다. 버터 같은 색깔의 머티리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금괴 같지 않죠? 빈 공간에 키보드 1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 좌클릭할게요. 혹은 우클릭을 하고 콘스탄트를 입력해 줄게요. 이 노드도 자주 사용하는 노드이기 때문에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번엔 이 노드를 메탈릭에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 값을 1로 변경해 볼까요? 그리고 적용을 눌러줄게요. 조금 전에는 부드러운 버터 같은 재질이었는데 이번에는 무언가 단단한 재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숫자 1을 누른 채 노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러프니스에 연결해 볼게요. 그 다음에 값을 0.1을 주겠습니다. 적용을 눌러볼까요? 어떤가요? 여러분 집에 있는 금괴와 비슷하게 생겼나요? 네, 지금부터 메탈릭과 러프니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탈릭은 금속성을 뜻합니다. 값이 커질수록 금속, 값이 작아질수록 비금속을 뜻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왼쪽에는 메탈릭 0의 값을 가지고 있고 가장 오른쪽에는 1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러프니스는 머티리얼의 표면의 부드러움이나 혹은 거침을 뜻하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가장 왼쪽에는 0, 가장 오른쪽에는 1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건 마치 당구장에 있는 당구공 같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 마술사가 사용하는 소품 같죠? 네, 그 다음 다른 값들은 추후 다루거나 다음 초급, 중급 강의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얼리얼 엔진에서 각 재질에 가장 유사한 베이스 컬러 값을 준 건데요. 이 값들을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에도 0과 1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카페에 올려둔 수업 예제를 활용하셔도 좋고 그냥 시청하시면서 눈으로 익히셔도 좋습니다. 일단 컨텐츠 브라우저를 열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나의 폴더 이쪽에 폴더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텍스처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폴더 색상도 구분하기 편하게 지정해 줄게요. 폴더가 생성되었다면 저희 수업 예제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수업 예제에서 ue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 사진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컨텐츠 브라우저에 추가해 줄게요. 그럼 우측 하단에 임포트가 완료됐다고 뜰 겁니다. 그 다음 콘텐츠 브라우저를 다시 열면 임포트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보이지 않는다면 필터 부분을 확인해 줄게요. 이 파일은 텍스처 파일이기 때문에 머티리얼 필터가 켜져 있으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 텍스처 파일을 액터에 드래그 앤 드롭 해보겠습니다. 그럼 머티리얼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M 컬러라는 머티리얼을 열어볼게요. 텍스처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머티리얼에 놓아줄 수도 있고 텍스처 샘플이라는 노드를 생성해서 검색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좌측의 디테일 패널을 보시면 텍스처 이름을 검색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노드이기 때문에 하나를 지워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처 샘플을 베이스 컬러에 직접 연결해 주겠습니다. 지금 다른 머티리얼이 들어있는데 방금 만들었던 M 언더바 컬러 머티리얼을 적용시켜 줄게요. 0과 1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부분은 0의 값을 가지고 있고 하얀색 부분은 1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M 키를 눌러서 멀티플라이 노드를 생성해 주고요. (3을) 누르고 3벡터 노드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임의의 색상을 선택해 볼까요? 이 색을 멀티플라이 연결해주고 멀티플라이는 베이스 컬러에 연결한 다음에 적용을 눌러줄게요.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부분은 그대로 있고 하얀색 부분만 색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죠. 검정색은 0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를 곱하든 0이 됩니다. 그래서 검정색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하얀색 부분은 1이기 때문에 어떤 수를 곱해도 하얀색 부분에는 그대로 색이 적용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음으로 이미시브 컬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1을 누르고 노드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혹은 우클릭해서 콘스탄트를 검색해 줄게요. 입문 강의에서는 지속적으로 커맨드 키를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만든 노드를 이미시브 컬러에 연결해 줄게요. 이미시브 컬러는 방사, 방출을 뜻하는데요. 즉, 빛을 어느 정도 내느냐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가장 왼쪽에는 스스로 빛이 내지 않고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빛의 밝기가 더 강해집니다. 이미시브 값에 1의 값을 주고 적용시켜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에 다 빛이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베이스 컬러에 있는 값도 보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전체가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이 검정색 부분은 빛이 나지 않고 하얀색 부분만 빛이 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연산이 좀 필요한데 이미시브 컬러 노드를 Alt를 누른 상태에서 끊어주고 M을 눌러 멀티플라이 노드를 생성해 줄게요. 1의 값을 B에 연결해주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베이스 컬러의 값을 이미시브 쪽에 있는 멀티플라이에도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 적용시켜 볼까요? 노란색 부분에만 빛이 나는데 지금 레벨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네요. 값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빛이 나는 게 좀 잘 보이시나요? 다른 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텍스처를 활용해서 연산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 익숙해지시면 원하시는 머티리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머티리얼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콘텐츠 브라우저 나의 폴더에서 새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스태틱 메쉬로 적어주겠습니다. 폴더 색상도 변경해 줄게요. 스태틱 메쉬에 대한 개념은 추후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머티리얼에 조금 더 집중할게요. 스태틱 메쉬 폴더에 저희 수업 예제, 편의점 의자를 가져올 건데요. 이번에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올 수 있고 임포트 하는 방법은 폴더의 경로를 복사한 다음에 콘텐츠 브라우저 좌측 상단에 임포트를 클릭해 줄게요. 방금 복사했던 경로를 이곳에 붙여 넣으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후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임포트 옵션 창이 뜨는데요. 다른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모두 임포트를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로그 창이 뜨는데 이 창은 무시해 주겠습니다. 다시 컨텐츠 브라우저를 열면 머티리얼 텍스처, 편의점 의자 스태틱 매치가 임포트 되었는데요. 편의점 의자를 제외하고 모두 지워주겠습니다. 강제 삭제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 편의점 의자를 레벨에 배치해 볼게요. 지금 가져온 편의점 의자에 저희가 직접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적용시켜 줄게요. 왼쪽에 나의 폴더요. 머티리얼 폴더로 들어가서 머티리얼을 새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m 플라스틱으로 지어줄게요. 머티리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요.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편의점 의자는 어떤 색깔인가요? 저는 파란색이 떠오르네요. 일단 베이스 컬러만 연결해주고 적용시켜준 다음에 머티리얼을 이 액터에
적용시켜 줄게요. 네, 얼핏 보면 편의점 의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조금 더 실제 같은 편의점 의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러프니스의 0의 값을 줘볼게요. 그럼 당연히 플라스틱은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조금 더 플라스틱 같은 재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1을 넣어 볼까요? 조금 거친 느낌의 플라스틱이 되었죠? 다시 0.1 정도의 값을 줘서 매끄러운 느낌의 의자를 만들어 줄게요. 이번엔 메탈릭 쪽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을 눌러서 노드를 한 개 다시 만들어주고 0의 값 그대로 메탈릭에 연결 후 적용시켜 줄게요. 러프니스의 1의 값과 약간 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의 값을 주고 적용시켜 볼게요. 지금 보면 색깔은 부자연스럽지만 금속 재질이 되었습니다. 차이를 조금 아시겠나요? 일단 저희는 편의점 의자를 만들 거기 때문에 편의점 의자는 플라스틱이죠. 네,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메탈릭엔 0의 값을 주고 러프니스에는 0.1의 값을 줘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방금 막 공장에서 만든 새 플라스틱 의자 같죠? 하지만 저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의자는 이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사용감이 조금 있고 통상 야외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한번 줘볼게요. 콘텐츠 브라우저를 열고 올 폴더를 선택해 줄게요. 그 다음에 검색창에 t 언더바 펄린 언더바 노이즈 언더바 m을 검색해 줄게요. 이 텍스처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놓아주시거나 아까 알려드렸던 텍스처 샘플 노드를 통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처 샘플 노드를 누르고 디테일 패널에서 텍스처 부분 이곳에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직접 끌어오는 방법도 있고 텍스처 샘플 노드를 통해서 검색하고 적용시키는 법도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머티리얼에서 기존에 연결했던 러프니스를 끊어주고요. 방금 추가한 텍스처를 러프니스에 연결해 줄게요. 자세히 보시면 검정색 부분은 매끄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 하얀색 부분은 거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프니스의 값을 텍스처에 있는 값으로 주면서 자연스럽게 사용감 있는 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의자를 좀 자세히 보면 거친 부분은 코팅이 까졌기 때문에 먼지나 이물질들이 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한번 줘볼게요.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럴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빈 공간에 우클릭해서 럴프를 검색하시거나 리니얼 인터폴레이트라고 검색해 줄게요. 혹은 키보드 L키를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을 눌러줄게요. 이번엔 이 럴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흙먼지가 묻은 느낌을 줘볼게요. 조금 잘 보이게 티가 나게 값을 줘보겠습니다. 갈색 노드를 B에 연결해주고 파란색 노드를 A에 연결해줄게요. 그리고 알파 부분에는 텍스처 노드를 연결해줄게요. 이 상태로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볼까요? 네, 조금 티가 나게 보여드리기 위해 좀 과하긴 하지만 네, 흙먼지가 좀 묻은 의자가 되었습니다. 약간 녹이 쓴 것 같긴 하네요. 럴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기에 있는 알파 값에 1을 넣어 볼게요. 그럼 어떤가요?
파란색 부분은 다 없어지고 황갈색 부분만 적용되었죠. 이번에는 알파 값에 0을 넣고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파란색이 되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0의 값에는 a의 값을 적용시키고 1의 값에는 b의 값을 적용시키겠다 라는 뜻인데요. 텍스처를 잘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흰색 부분은 1의 값을 가지고 있고 검정색 부분은 0의 값을 가지고 있죠. 즉 하얀색에 가까울수록 b의 값을 주고 있고 검정색에 가까울수록 a의 값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다시 텍스처를 알파 값에 넣고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럼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검정색과 흰색 값에 파란색과 황갈색의 값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른 색깔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번엔 약간 공포게임에 나오는 의자처럼 되었네요. 네, 어떤가요? 럴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 럴프는 자주 사용하는 노드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닫은 후에 이번엔 다른 머티리얼을 만들어 볼게요. 다시 나의 폴더에 있는 머티리얼 폴더로 들어가 볼게요. m_tile이라는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제를 가져올 건데요. 예제에 있는 brickWall이라고 하는 파일 3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만들었던 텍스처 폴더에다가 임포트 해줄게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직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임포트 할 수 있고 폴더 경로를 복사한 후에 콘텐츠 브라우저 좌측 상단에 임포트를 누르고 경로를 다시 붙여넣고 파일을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임포트했던 3개의 파일을 머티리얼에 넣어줄게요. 먼저 3개의 텍스처 중 기본 색상을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 적용시켜 볼까요? 그 다음 아무 바닥에다가 m타일이라는 머티리얼을 적용시켜 줄게요. 지금 보시면 어떤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스크래치가 나 있고 조금 더러운 그런 바닥처럼 보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시면 네모나게 블럭으로 되어 있죠. 이번에는 노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텍스처가 보일까요? 이 텍스처를 노멀에 연결해 줄게요. 그럼 어떻게 됐죠? 평평했던 바닥이 깊이감이 생겼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디렉셔널 라이트 이 부분을 클릭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저희 앞으로 가져올게요. 기즈모를 회전 모드로 변경해주고 각도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세히 보시면 태양의 각도를 움직일 때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는 그림자가 태양에 의해서 그림자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말 값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인데요. 이 노말을 자세히 보시면 푸른색과 붉은색 그리고 연두색으로 인해서 깊이감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0과 1의 값처럼 이 노말 값도 자신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3D 관련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말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노말 값을 제외하고 보면 입체감이 없는 평면에 블록들이 보이지만 다시 노말 값을 적용하면 확실하게 입체감이 있는 블록들이 되었죠. 다른 텍스처를 한번 볼까요?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올 폴더를 클릭한 다음에 검색창에 t 언더바 코블스톤이라고 검색해 줄게요. 그럼 가장 좌측 3개의 파일을 머티리얼에 넣어 줄게요. 동일하게 기존에 있었던 건 모두 지워주고, 첫 번째 건 베이스 컬러, 두 번째 건 러프니스까지만 연결해서 적용시켜 볼게요. 이렇게 태양, 즉 디렉셔널 라이트를 회전시키면은 조금 더 깊이감이 잘 보이는데요. 이 태양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 디렉셔널 라이트를 움직일 수도 있지만 컨트롤 L 키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키는 떼지 마시고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디렉셔널 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머티리얼을 다른 곳에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좀 더 넓은 곳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가요? 지금 타일이 너무 크죠? 플레이를 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너무 크죠? 이 타일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머티리얼을 열고 빈 공간에 우클릭해서 텍스처 코디네이트라고 검색해 줄게요. 그 다음에 텍스처 샘플 좌측 상단에 있는 UV 이 부분에 하나씩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를 자세히 보면 아래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누른 다음에 U 타일링, V 타일링이라는 부분에 5씩 값을 줘볼게요. 적용을 눌러서 보면 엄청 컸던 머티리얼이 촘촘하게 배열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U 값에 10을 주고 V 값에 1을 줘볼게요. 그럼 지금 보면 한쪽으로 쭉 늘어난 타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U 값에 1을 주고 V 값에 10을 줘볼게요. 네, 그럼 어떤가요? 반대편으로 쭉 늘어난 값을 보이죠? 이 값들은 가로와 세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값을 주는 것보단 아까 배웠던 멀티플라이 연산을 통해서 손쉽게 값을 줘볼게요. UV 값을 1씩 다시 주고 M을 눌러 멀티플라이 노드를 만들어주고 다시 텍스처 샘플 노드에 하나씩 값을 연결해 줄게요. 이 상태에서 B 값만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의 장점은 이렇게 텍스처를 촘촘하거나 넓게 만들어주는데요. 대신 단점은 이 텍스처가 반복되는 텍스처여야 된다는 겁니다. 텍스처를 한번 볼까요? 텍스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놓아도 부자연스럽게 끊기는 곳이 없죠?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텍스처라면 어색할 수 있어요. 타일 모양의 텍스처들은 모두 반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텍스처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패턴이 있는 옷들 있죠? 그런 원단을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번에는 노말의 깊이감을 조절하는 노드를 배워볼게요. 우클릭을 하고 Flatten Normal이라고 검색해 줄게요. 그 다음 노말 텍스처를 Flatten Normal의 노말 부분에 연결해주고 이번에도 숫자 1을 누른 상태에서 노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값을 Flatness 쪽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적용을 눌러줄게요. 0의 값은 원래 기존 디폴트 값입니다. 지금 보시면 태양이 왼쪽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기둥의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바위에서 직접적으로 빛을 받고 있는 부분은 왼쪽이 되고
당연히 오른쪽은 그림자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노멀 값에 플러스 값을 주면 반대로 태양을 직접 받고 있는 부분이 어두워지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밝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 값을 줘야 됩니다. 일단 먼저 극단적으로 한 마이너스 10 정도 줘볼게요. 그럼 지금 보면 빛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밝고 가려져 있는 부분은 어둡죠. 원래는 0의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3 정도의 값을 줘도 깊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플래트네스 값은 의도한 게 아니라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머티리얼 인스턴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이 노드들을 하나씩 찾고 일일이 변경해야 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죠. 만약 머티리얼이 여러 개라면 A라는 액터에는 B라는 값을 주고 싶고 C라는 액터에는 D라는 값을 주고 싶을 때는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수정해야 될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한 개, 두 개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면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기 전에 설정해줘야 될 값들이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m타일 머티리얼에 우클릭을 한 다음에 가장 상단에 보이는 머티리얼 인스턴스 생성을 눌러줄게요. 이 에셋의 이름을 mi 언더바 타일이라고 지어줄게요. mi는 머티리얼 인스턴스의 약자입니다. 이것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머티리얼, 오른쪽에 있는 게 머티리얼 인스턴스입니다. 왼쪽에는 노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오른쪽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봐왔던 액터들의 디테일 패널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수정하고 싶은 값에 대해서는 이 오른쪽에 인스턴스에는 없어요. 이것을 설정하려면 파라미터라는 걸 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로 변환시키는 건 굉장히 간단한데요.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노드를 우클릭하고 파라미터 변환을 눌러주겠습니다. 지금 이 노드는 노말의 깊이감을 조절해주는 노드이기 때문에 노말 깊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타일링 부분도 한번 볼까요? 이 부분도 변경하기 위해서 키보드 1을 누른 상태에서 노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디폴트 값을 1로 준 다음에 노드를 우클릭해서 파라미터로 변환을 눌러줄게요. 이 노드의 이름은 타일링으로 지어줄게요. 지금 이 노드들을 파라미터로 변환시켜 줬는데요. 아직 인스턴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네, 머티리얼에서 적용을 눌러줄게요. 그럼 어떤가요? 인스턴스에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노멀 깊이와 타일링, 파라미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생성했던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액터에 적용시켜주고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통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체크를 통해서 활성화해 주고 타일링 값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값을 조절하고 적용을 누를 필요 없이 조절을 하는 순간 바로 레벨에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노멀 값도 한번 조절해 볼까요? 이게 머티리얼 인스턴스의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 노드를 추가하고 파라미터로 변환해 볼게요. 숫자 3을 눌러서 노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A를 눌러서 add 노드도 추가해 줄게요. 그 다음 add 노드에 연결해주고 베이스 컬러에도 연결해 줄게요. 이번에도 3베터 노드를 파라미터로 변환해주고 이름은 색깔로 지정해 줄게요. 다시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보면 방금 추가한
색깔 파라미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색깔을 활성화해주고 값을 변경해 볼게요. 명도 값도 변경해 줄게요. 지금 보시면 색상을 더하는 값도 즉각적으로 조절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마치 에메랄드 자갈처럼 보이네요. 좀 더 자연스러운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다시 기존의 값을 주고 싶을 때는 체크를 비활성화 시켜주면 손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텍스처 샘플 노드도 변경해 볼까요? 이전에는 콘텐츠 브라우저를 열고 텍스처 파일을 찾아서 머티리얼에 놓고 직접 하나씩 연결해 줬었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이 텍스처 샘플 노드도 파라미터로 변환시켜 줄게요. 이름도 하나씩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건 베이스 컬러, 두 번째 건 러퍼니스, 세 번째 건 노말로 변경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적용을 시켜주고 다시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열어볼게요. 그럼 텍스처를 넣을 수 있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요. 각 노드에 맞는 텍스처를 넣어줄게요. 굉장히 간편하죠. 네, 이번에 한 개를 더 추가할 건데요.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메탈릭 이 부분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저희가 때까지는 지금 텍스처들을 메탈릭이 없는 그런 텍스처를 사용했는데 추후 있는 메탈릭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 줄게. 텍스처 샘플, 얘도 파라미터를 변화해서 메탈릭. 새로운 노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태틱 스위치, 이렇게 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펑션에 있는 스태틱 스위치가 있고 파라미터에 있는 스태틱 스위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파라미터에 있는 스태틱 스위치 파라미터를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텍스처 사용할 거니 이렇게 지어줄게요. 1번 키를 눌러서 콘스탄트를 만들어준 다음에 메탈릭으로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 얘도 파라미터로 변환하겠습니다. 얘는 메탈릭 이렇게 지어줄게요. 그럼 적용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만들었던 이 메탈릭 텍스처 샘플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 파라미터라는 노드가 지금 이곳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이 메탈릭이라는 노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느냐, 일단 저희가 이 텍스처를 사용할 건지 여부를 이곳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false와 true라는 값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었죠. 텍스처를 사용할 거냐? 사용할 거다 했을 때는 밑에 있는 값이 메탈릭의 값이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아니 라고 값을 주면 위에 있는 값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얘만 온오프 한다고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값도 온오프를 해줘야 돼요. 일단 먼저 텍스처 쪽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난 텍스처를 사용할 거야 해주고 여기 ON을 해준 다음에 지금 노멀 값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조금 잘 보이는 값으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괜찮네요. 달릴 값. 네, 지금 이렇게 이 텍스처대로 노멀 값이 들어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이거 끄면은 텍스처 값 체크가 돼 있어도 이미 여기서 위에 있는 값을 실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리 값을 넣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죠? 그럼 나는 이제 안에 텍스처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위에 값을 적용을 시켜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0에서 1의 값을 주면 좀 적당하겠죠? 이렇게 했을 때도 반대로 나는 텍스처를 사용할 거야. 위에 값을 쓰지 않겠어. 했을 때 위에서 값을 아무리 변경을 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임의의 값을 지정하거나 혹은 텍스처에 있는 값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파라미터도 있어요. 네, 여러분 저장을 해주고요. 저장은 습관입니다. 숨 쉬는 듯이 해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정말 많은 파라미터들을 만들었죠?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를 통해서 해당 텍스처들의 크기를 정했고 기본적인 베이스 컬러를 다양한 색상으로 바꿀 수 있게 add 노드를 추가해서 베이스 컬러에 연결했죠. 그리고 이게 메탈릭인지 혹은 메탈릭이 아닌지 내가 직접 텍스처에 있는 값을 넣을 건지 아니면 내가 값을 직접 설정해서 넣을 건지 이 스위치 파라미터를 통해서 메탈릭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러프니스는 그냥 연결했고요. 노말값 같은 경우에는 내가 깊이감을 얼마만큼 줄 건지를 플래튼 노말을 통해서 노말값을 연결했습니다. 이거를 모두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이 머티리얼 인스턴트만 여러 개 찍어내면 내가 원하는 다양한 타일들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어떤가요, 여러분?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통해서 다양한 나만의 머티리얼을 만들고 금방 쉽게 레벨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퀵셀 브릿지까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만 퀵셀 브릿지가 무엇인지 짚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어떤 큐브에 플러스 모양이 되는 게 있어요. 그쪽 아래 두 칸을 보시면 퀵셀 브릿지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마 다운로드가 안 되신 분들은 다운로드를 하는 과정이 밟을 수도 있고 그리고 로그인이 안 되신 분들은 로그인을 먼저 해주실게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아마 로그인을 안 하신 분들은 로그인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앞에서 아마 에픽게임즈 계정을 제가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만드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곳에 로그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퀵셀 브릿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퀵셀 브릿지에는 정말 다양한 에셋들이 있어요. 조금만 내려보시면 이렇게 머티리얼도 있고 3D 모델도 있고 식물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에셋들이 있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3D 에셋, 말 그대로 3D 에셋들이죠. 이것들은 다음 강의에서 활용을 할 거고요. 저희는 서페이스 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정말 다양한 머티리얼들이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보시면 더욱더 디테일하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원하는 머티리얼 하나 선택해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저는 더티 스톤 월 이 부분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원하는 에셋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퀄리티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이 퀄리티를 해줄게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눌러줄게요.
이 에셋들은 굉장히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드라이브에 여유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고, 여기 사람 부분을 클릭하셔서 여기 두 번째에는 프리퍼런스 이 부분을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느 곳에다가 이 에셋들을 저장할지 경로가 나옵니다. 공간이 여유로운 곳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좋고요. 밑에 쪽은 크게 신경 쓰시지 않고 세이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되면 이렇게 다운로드에 초록 색깔 체크 활성화 표시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플러스 애드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바로 찾을 수 있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올 콘텐츠 그러면 여기 메가스캔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메가스캔에서 저희는 서페이스 부분을 받았었죠. 이 부분에서 저희가 덜티 스톤 월이라는 부분을 받았습니다. 이걸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내려주고 이 머티리얼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네,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었던 머티리얼 인스턴스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지금 이 머티리얼도 머티리얼 인스턴스인데 기존에 있었던 마스터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보면 타일링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왼쪽에 화살표를 잠깐 열어줄게요. 타일링 X와 Y가 따로따로 있네요. 10 줘볼까요?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었던 건 타일링 값을 한 번에 X, Y 값을 줬지만 여기는 따로따로 줬고요. 지금 로테이션 앵글도 볼까요? 얘는 타일링의 각도를 바꿔주네요. 그리고 이 AO 부분은 저희가 초급 과정에서 아마 다룰 것 같아요. 그리고 알베도 틴트 기억하실까요? 저희가 색상 값을 줬었죠? 줬었고 메탈릭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스페큘러도 있고 러프니스 배웠었죠? 러프니스 값 촉촉한 느낌을 줬고 노말 값도 있네요. 텍스처를 직접 집어넣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인스턴트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네, 여기서 좌측에 개충 구조를 눌러보시면 m_ms 이렇게 되어 있는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mf 머티리얼 펑션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어떠한 연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메탈릭 부분을 보면 어떠한 색상이 곱해져서 럴프를 통해서 메탈릭에 들어가서 그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베이스 컬러도 어떠한 값이 마이너스 1을 곱했고 곱해져서 또 이것과 곱해져서 결과가 베이스 컬러로 들어가서 값을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은 많이 어려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추후 초급이나 중급 과정 강의에서 이것들을 다뤄볼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머티리얼은 전문 직업군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도 제 강의를 계속해서 따라가시면 이 부분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떠한 연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받았던 머티리얼을 살펴보면 이렇게 글로벌, 알베도, 메탈릭, 스페큘러 등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죠. 숫자도 있고 순서도 편집하기 편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 머티리얼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저희가 파라미터로 설정한 노드를 누르고 디테일 패널을 보시면 머티리얼 표현식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룹이 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룹을 A로 지정해 줄게요. 얘도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A가 있죠. 나머지들은 또 B로 저장을 해줄게요. 여기 있는 값들은 A로. 이렇게 적용하고 인스턴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룹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A와 B 부분은 여러분들이 식별하기 편한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좋아요. 저는 주로 이곳에 되어 있는 그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룹 안에 있는 순서도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32라고 되어 있죠. 1로 바꿔볼까요? 타일링을. 원래는 지금 가장 아래에 있었죠. 그러니 가장 위로 올라옵니다. 이 숫자가 작을수록 위로 올라갑니다. 메탈릭을 2번으로, 깊이를 3번으로 해서 저장을 하면 동일하게 메탈릭, 노멀 깊이. 색상은 아마 32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순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컬러가 가장 위에 있는 게 좀 보기 좋겠죠? 베이스 컬러, 메탈릭, 러프니스, 노멀 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베이스 컬러, 메탈릭, 러프니스, 노멀 적용을 누르면 네, 이 순서로 정리가 됩니다. 머티리얼은 PBR을 통해서 렌더링 되고 있는데요. PBR이란 빛의 작용을 경험적으로 추정하지 않고 실제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실제 같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봐왔던 그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주는 건데요. PB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남겨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셔도 좋고요. 머티리얼에 관련된 내용들은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좋고 천천히 저와 함께 따라가시다가 추후 초급자, 중급자 과정에서 같이 배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려고 하니까 영상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제가 비전문가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다소 설명이 길어지고 루즈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으로 얼리얼 엔진 접했을 때 느낌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감의 마법의 페인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아까 살짝 봤지만 픽셀 브릿지를 통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에셋들을 활용해보고 충돌에 대한 개념도 살짝 살펴보고 갈 거예요. 그리고 픽셀 브릿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용한 사이트들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했던 내용도 카페에 PDF 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물론 영상을 다시 돌려보는 것도 좋지만 추후 빠르게 내용을 찾아볼 때는 파일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미스터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reates the emotion. The actor creates the moment. It's our job to make sure that everything the actor did is preserved in their CG character. You are very hard on them. I'm their father. It's my job. Everything that is done. I thought we lost them.
You can capture the subtleties, the nuances of the movements. You can capture the eye, you can capture the tics, everything. Capture it all. In making a movie set on Pandora, Pandora doesn't exist. Avatars don't exist at 9 foot tall. We have actors working in a volume with markers on their body, facial head rigs on their head, and we capture 100% of their performance in the digital world. At the beginning of the day, the first thing we do is get into the performance capture suit, and that is a skin-tight two-piece, and it's totally filled with ping-pong-like balls around us, so they can then track my arm and then translate that into the virtual world. They have all these little cameras that send these little rays, which give an image of you moving around, so every little movement is your movement. And then we put a head rig on, and it's a helmet, and it has a camera that's right in front of your face. One of the big advances that we've made technologically on the sequels is the facial performance capture. We are capturing a much higher fidelity of performance. But I know one thing. This family is our fortress. Character. It's like, there's Kate and then, hey, there's Renard. So that has been fascinating to me. What is this? Donna, what? What is this? It's a process. It's also the only way to